68세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동네는 발칵 뒤집혔고 수군거림과 비난 속에 어머니는 묵묵히 배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지켜야 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품은 생명이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마지막 부탁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기현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논산 외곽의 작은 마을,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한경숙의 집,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박정호 논산중앙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정호가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고 있던 한경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숙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호야, 오느라 수고했구나. 밥은 먹었니? 경숙이 물었지만 정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어머니가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보이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거든요. 아직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정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식탁 위에는 정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그리고 김치전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이런 음식들을 보며 반가워했을 정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정호야. 경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오라고 했단다. 네, 말씀하세요. 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경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음을 흘렸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하지만 경숙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정말 임신했단다. 정호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경숙은 정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단다.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어려워. 복잡한 사정이요?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68살에 임신이라니.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마을 이장 부인인 김순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경숙이 언니 괜찮아요?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정호와 경숙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김순자의 귀는 온 동네에서 가장 밝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김순자가 새벽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소문을 퍼뜨린 덕분이었죠. 슈퍼 앞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68배 임신이라니. 슈퍼주인 박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옆에 서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도대체 아이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야? 노인정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이 모두 한경숙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경숙이가 원래 교도소에서 간호사 일했잖아. 거기서 무슨 일 있었나? 마을 이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인데. 한 어르신이 말렸지만 이미 추측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한편 정호는 그날 오전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룬 얼굴로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거실에 앉아있던 경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하신 말씀 정말 진짜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경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란다. 그럼 정호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잡한 일이야. 지금 당장은. 복잡하다고요? 정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도소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런 추측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 말에 경숙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교도소라는 단어가 나오자 뭔가 깊숙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정우야.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나중에요? 지금 온 마을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나중에라고요? 정우가 답답해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병원부터 가보자고요. 정말 임신인지 확인부터 해봅시다. 경숙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논산 시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의 말은 명확했거든요. 임신 맞습니다. 임신 12주 정도 되셨네요. 다만 고령 임신이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숙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고 실망스러우면서도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몸 관리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저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때가 되면 다 말해줄게. 기현이도. 그 사람도 원했던 일이니까. 기현이라는 이름이 경숙의 입에서 나오자 정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경숙은 이미 입을 다물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속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우는 여전히 어머니가 중얼거린 기현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토요일 오후 정우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경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몸짓이 눈에 띄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모든 행동이 달라 보였거든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정우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경숙이 답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말씀하신 기현이라는 분, 혹시 누구세요? 경숙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빨래집게를 떨어뜨릴 뻔하더니 천천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걸 묻니?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요. 교도소에서 근무하실 때 만나신 분인가요? 경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지금은 말하기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니? 정우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후 혼자 남아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기현이라는 이름에 대한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작은 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교도소 근무 시절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보며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로 한경숙 간호사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 란에는 이기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간호사님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였던 제가 이런 곳에 있게 되어 부끄럽지만 간호사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정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기현은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전직 의사였고 어머니와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만약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면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에게는 아무도 없지만 간호사님만큼은 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정우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이 이야기가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기현이라는 분, 의사셨죠? 경숙은 깜짝 놀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편지를 봤어요. 어머니 서랍에서.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번 임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현이가 아이 아버지야. 하지만 그분은 정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경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단다. 정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정우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기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창백했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서재 한쪽 서랍에 보관해둔 중요 서류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오래된 출생신고서까지 정우는 하나씩 꺼내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고인 한경숙, 관계 기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친모가 아니라 기타라니.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출생신고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입양신고 접수일자라는 도장과 함께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입양하였구나.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실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거든요. 어머니가 자신을 낳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뒤져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호의 원래 성은 이었고 생모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당시 정호의 나이는 생후 3개월이었어요. 정호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지? 왜 나를 버렸을까?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까지 뒤섞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경숙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교도소 의무실에서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39살이었던 경숙은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이기현을 처음 만났어요. 간호사님, 제가 정말 환자를 죽였을까요? 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의사님을 믿어요. 경숙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기현의 눈에서 절망 대신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경숙과 기현은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갔어요. 기현은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살아가던 외로운 의사였고 경숙 역시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기현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억울함과 스트레스가 그를 병들게 했어요. 경숙 간호사님, 제가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기현이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님 같은 분이 제 가족이었다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경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간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저의 일부라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날 밤 기현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경숙은 기현의 마지막 부탁을 마음에 새겼어요. 의료진과 상담 끝에 기현의 정자를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당시 의사가 경숙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언젠가였습니다. 경숙은 또 다른 기억도 떠올렸어요. 기현이 죽고 나서 몇 개월 후 경숙은 보육원에서 버려진 신생아 하나를 만났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남자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기현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경숙이 보육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정호는 경숙의 아들이 되었고 지금까지 2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현의 아이가 경숙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정호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경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입양하였죠?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정우야.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를 진짜 내 아들로 키우고 싶었거든. 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내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단다. 정우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지만 아내조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정우는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와서도 계속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임신하신 몸인데. 나도 알아. 정우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평생 숨겨온 비밀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혈연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한경숙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정우가 연락을 끊은 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그날 오후 경숙이 장을 보러 마을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 정말 창피하지도 않나? 김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까지 집에 안 오는 걸 보니 아들도 어이없어하는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슈퍼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숙은 물건을 고르면서 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김순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숙이 언니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 이런 일을.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경숙이 짧게 답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숙은 25년 전 기현과의 마지막 대화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 밤 기현은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님, 기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경숙이 기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젠가 저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다면. 기현이 말끝을 흐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의 정자를 보관해 달라고. 혹시 언젠가 간호사님 같은 분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경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은 나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기현이 경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간호사님,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숙은 기현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담당 의사와 상담했어요. 환자분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다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일단 냉동 보관을 해두고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시죠. 의사가 경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고 경숙은 마침내 기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현에 대한 기억이 다시 생생해졌거든요. 저녁 무렵 경숙이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문득 정우가 걱정되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놀랐지? 천천히 생각해.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1시간 후 정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저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경숙은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가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홀로 앉아서 기현에게 말을 걸었어요. 기현아, 이제 정말 너의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거야. 그리고 정호도 너와 인연이 있는 아이였을 거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하거든. 경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경숙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의 조언과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토요일 오전 정호는 꽃다발 하나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경숙이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 옷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를 보자 경숙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정호야. 경숙이 일어서려 했지만 정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혼자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정리됐어요. 경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미안하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어머니. 정호가 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건 어머니세요. 피가 섞였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경숙이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호야,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현 선생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냥 참고 지내실 필요 없어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정호야. 사람들 말이야,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현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왜 어머니가 그분을 도왔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도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날 오후 정호는 어머니와 함께 논산 시내 산부인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경숙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어요. 태아 상태는 양호합니다. 임신 16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 박동도 잘 뛰고 있고. 정호는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어요. 작지만 분명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 있었거든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생명이네요. 정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네, 건강한 아이예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고령 임신이라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숙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조용히 울었어요. 기현아, 보이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정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아이의 형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호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기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장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일 말인가?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마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교도소 간호사로 근무하실 때 억울하게 수감된 의사 선생님을 도와드렸어요. 이기현이라는 분인데 의료사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거든요. 이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네. 그분은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정자를 보관해 달라고. 언젠가 가족이 생기면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아, 이장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25년 동안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신 후에야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대단한 일이네. 그 의사분도 경숙이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정우가 해준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경숙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경숙이가 그 의사 선생 유언을 지킨 거네? 한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 다른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경숙이 슈퍼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경숙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슈퍼 주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 몰랐어요. 김순자도 부끄러운 듯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언니,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몰라서 그랬어요. 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랬죠. 그날 밤 정호는 어머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형으로서 잘 돌봐드릴게요. 경숙은 정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정말 고마워. 경숙의 임신이 30주에 접어든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경숙이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는데 평소와는 다른 강한 아픔이었어요. 아, 경숙이 신음을 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출산까지는 2달 이상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숙은 서둘러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경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호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호야. 배가 너무 아파. 진통이 온 것 같아. 경숙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침착하세요. 정우가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15분 후 정우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숙은 소파에 앉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정우가 경숙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너무 일러. 경숙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가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야. 정우가 경숙을 안심시키며 차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경숙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정우는 운전하면서 계속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정우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숙은 산부인과로 옮겨졌어요. 담당 의사가 급하게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맞습니다.
바로 입원해서 진통 억제제를 투여해야 해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임신 30주라 아직 출산하기엔 위험합니다. 정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어머니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는 어때?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기 진통이래. 의사가 진통 억제제를 놓고 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1시간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는 급하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진통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출산까지 입원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고령 임신에 조기 진통까지 겹쳐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는 괜찮나요? 네, 태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병실에 들어가니 경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진통이 멈춘 후라 그나마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아이는 괜찮대? 경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출산할 때까지 입원해 계셔야 한대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구나. 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며칠 후 정우는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내도 함께 와서 경숙을 돌봐드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문안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이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김순자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아이 건강하게 낳으셔야죠.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경숙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장도 찾아와서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마을에서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는 이런 변화된 분위기를 보며 흐뭇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휴직 신청했어요. 아이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정우야. 너도 일해야지. 아니에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둘 순 없어요. 제가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경숙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아들아. 며칠 더 지나고 경숙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계속 입원을 권했어요. 출산 예정일까지 아직 1달 반이 남아 있었지만 언제든 진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고지겠네요. 정우가 경숙의 불러온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경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현이라고 부르자. 아빠 이름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현이. 우리 동생 기현이. 그날 밤 경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현아, 조금만 더 기다려. 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빠도 하늘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고 새 생명의 탄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새벽 다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출산 신호였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정우에게 연락했고 정우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정우가 헐떡이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진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37주니까 이제 안전한 출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고령 출산이라 제왕절개를 권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내도 달려와서 함께 기다렸고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연락을 받고 모여들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기현의 작은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가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기현도 함께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안전합니다. 정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데려왔어요. 정우는 생애 처음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을 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정우 씨, 아기를 안아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그 순간 뭔가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안녕, 기현아.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야. 나는 내 형 정우야. 아기가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작게 움직였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경숙은 간호사가 데려온 아기를 보고 감격했어요. 우리 기현이. 경숙이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정우가 경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정우야.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경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경숙과 기현이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경숙이 언니 정말 축하해요. 김순자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야. 슈퍼 주인이 아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마을 이장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을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정우는 아기 침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기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다가갔어요. 정우야, 고마워. 하지만 너도 쉬어야지. 경숙이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형의 역할이에요. 그날 저녁 정우는 잠든 기현이를 보며 기현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기현 선생님,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네요. 제가 형으로서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기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정우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이면 어머니 집에 들러 기현이를 돌봤습니다. 기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정우를 보면 방긋 웃곤 했어요. 이 녀석 형을 알아보는 것 같네. 정우가 기현이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와서 돌봐주는데. 경숙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우는 기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현이를 예뻐해 주었어요.
정호 교장 선생님, 동생 키우느라 수고 많아요. 한 어르신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해요. 정호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기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현아, 형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정우가 잠든 기현이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야. 경숙은 그런 정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기현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고 정우도 진정한 형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 집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